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들이 주최한 설날 나눔 행사에 10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3월 7일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외 식당 연구와 조례안이 이번 주 뉴욕시 의회에 상정됩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들이 주최한 설날 나눔 행사에 10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5일 퀸즈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역 광장에서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올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함께 뉴욕 한인식품협회, 수산인협회, 한인청과협회, 네일협회, 경제인협회,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등 직능단체들이 참여해 푸짐한 설날 선물을 나눴습니다. 각 단체들은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 가정에 쌀, 떡국, 떡, 계란, 만두, 냉동식품, 과일, 방역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요. 이번 계기로 우리 동포사회 간에 이렇게 나눔을 갖고 또 올해 한 해를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차 때 너무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나니까 동포들의 기대치도 높았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즐거운 설날을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화이팅! 저희 내륙에서도 설을 맞아서 저희 동포 여러분들과 작은 정성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동포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는 역시 먹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게트 빵하고 그 다음에 그 계란 다진 해서 500다진 그 다음에 500피스의 바게트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와보니까 굉장히 성황리고 우리 앞으로 한인 사회를 좀 더 우리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자주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성대하게 하니까 가슴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협의회에서 많이 준비하였고 해주신 여러 단체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동포사회 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전병화 뉴욕 총영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한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물품을 직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And now we are here to say that we are back. We celebrate together and as we accept our rice cakes, a sign of great prosperity. This will be a very prosperous year for all of us in 2022. 올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그리고 건강 희망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정말 가장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날 행사 현장은 모인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한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인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인들에게 나눠줄 꾸러미를 준비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3월 7일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승을 부리던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와 입원 환자가 급감함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공립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으로 작년에 머피 주지사는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지방판사는 12월 학교 내 마스크 명령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일 뉴저지주의 신규 확진자는 1,625명을 기록하며 지난달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이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과 코네티컷 주지사는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곧 만료되면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DC는 학교가 계속해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모든 학생, 교직원, 교사 및 방문객이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연구센터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중 감염 2년 전부터 2주 후까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한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 D와 코로나19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결핍에 해당하는 20 이하인 환자는 비타민 D가 높은 수준인 40 이상의 환자보다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14배나 높으며 사망률도 25.6%로 40 이상인 환자 2.3%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야외 식당 영구화 조례안이 이번 주 뉴욕시 의회에 상정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일시 허용한 야외 식당 제도를 영구화하는 조례안 심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뉴욕시의 인도와 주차장 일부, 차도 일부 등을 야외 식당으로 이용하면 뉴욕시의 명물이 될 수 있으며 음식 요금 등 소비자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회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위원회는 내일 화상회의를 통해 야외 식당 영구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하게 되며 그 이후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 식당 영업을 원하는 식당은 뉴욕시에 $1,050의 면허 비용을 내야 하며 이를 갱신할 때 $525를 내야 하지만 1회 면허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임시 허가를 받은 야외 식당은 무려 12,100개에 달하면서 인도와 차도를 침범해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병가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TA 측은 직원 4만 명 중 코로나19에 따라 병가를 낸 직원의 비율이 오미크론 변이로 한때 20%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4일 기준 7%로 하락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기관사 등이 부족해 6개 지하철 노선 운행 등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24일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MTA 외에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국 등 공무원들의 병가도 크게 줄었고 오는 10일까지인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최대 1.6배 대폭 인상됩니다. 연방국무부는 올 9월부터 관광 및 사업을 위한 B1, B2 비자, EMJ 비자, 캐나다 국경 통행카드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을 위한 H비자 등은 현행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63% 인상됩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인상 방침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달 28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국무부는 해외 영사 업무 비용 대부분을 비자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관련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1, B2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은 지난해 4월 평균 95일에서 올해 1월에는 무려 202일로 늘어났고 학생 비자 및 교환 방문 비자 발급 소요 기간도 25일에서 38일로 길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 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말 쿼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새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뒤 약 20일 만인 5월 말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은 취임 뒤 짧게는 50일, 길게는 서너 달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새 회담은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빨리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윤석열 등 대선 후보들은 첫 TV 토론에서 취임 뒤 첫 정상회담 상대로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대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흘째 시위를 벌임에 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짐 왓슨 캐나다 오타와 시장은 6일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오타와시가 트럭 시위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오타와 시장은 현재 시위대가 경찰보다 많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해 트럭을 몰고 다운타운에 집결한 뒤 오늘까지 열흘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자신들을 자유의 전령이라고 부르며 밤낮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 시위는 토론토, 밴쿠버 등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상습적으로 보고서, 일정표 등 대통령 기록물을 찢어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민감한 기록을 수시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서류를 보통 내 쪽으로 찢었지만 일부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여러 차례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은 서류를 찢어버리는 것은 범법 행위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계속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찢어버리면 이를 주운 뒤 스카치 테이프 등으로 붙여서 다시 보관하는 것이 업무가 되다시피 했으며 최근 하원의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기록물도 찢었다가 붙인 서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강제할 실질적 장치가 없어 사전에 이를 맡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싸움이 오랜 기간 계속돼 왔는데 법안이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한인 입양인들. 항상 추방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19,000여 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이 미국 경쟁력 법안에 함께 포함돼 하원 관문을 넘은 겁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취직도 못하는 입양인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전체 대상이 4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이혼 등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경쟁력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2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 시민권법은 상원도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 60대 한인델리 업주 무차별 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흑인 남성이 지난 3일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 한인교회 전도사가 성폭행 혐의를 받자 한국으로 도주해 미국 사법당국이 송환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18세 소녀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 45분쯤 브루클린 맨해튼 비치에서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9세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0시쯤 텍사스 달라스 교회에서 41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자신의 부모님과 아들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오후 5대5의 하나인 125의 빙판에서 ATV, 스노우모빌 등을 타다 조각난 빙판에서 고립됐던 18명이 헬리콥터, 소상비행기 등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5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베이쇼어의 타겟 쇼핑몰에서 한 커플이 화씨 20도 내외의 영하의 날씨에 어린 자녀를 차에 남겨두고 쇼핑을 하다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름값 등을 내지 않아 압류 위기에 처하자 승객들을 싣고 바하마로 도주했던 크리스탈 크루즈가 결국 지난 4일 바하마에서 연방정부 집행관에 의해 압류됐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 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